네,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중국의 트렌드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환경 문제, 그리고 또 국방 예산 쪽을 크게 증액한 부분들, 계속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 전문가들이 트렌드로 짚어드리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중국의 국방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 미국 쪽에서도 좀 경계를 하는 모습이네요. 외신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헬로우 차이나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허태영 대리 만나보시죠.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알아볼까요? 예, 오늘은 그 건강 제약 쪽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엄청나게 강한 중국발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쳤었죠. 그래서 출근길이 이제 완전히 뿌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중국발 황사는 보통 이제 내몽골 사막 지역에서 발생한 모래먼지 또는 중국 도심 지역에서 발생한 이제 미세먼지들, 보통 이제 난방이라든지 그런 이제 배기가스들이 이제 섞여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이 겨울철 난방 연료 연소로 인한 엄청난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도심이 뿌옇게 되는 일이 좀 이제 자주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폐 관련 질환으로 이제 많이 쓰러지시고, 그리고 영유아들한테도 건강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폐암도 이제 많이 좀 증가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폐암, 그리고 이제 다른 위암이라든지 그런 이제 암 종류의 질병이 좀 중국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위암 쪽을 보면은 매년 40만 명 정도의 위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 수치는 이제 10만 명당 대충 60.4명 정도가 이제 위암 발생 수치로 잡히는데요. 물론 10만 명당 174명인 일본, 그리고 10만 명당 99.9명인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이 증가세가 이제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런 의학이라든지 이쪽 간에 가지고 계속 이제 정부에서 푸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은 중국의 대표적인 제약회사이고 위암 표적치료제 시장에서 급부상 중인 항서제약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동안 헬로우 차이나에서 이런 제약 쪽들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그동안 우리가 알아봤었던 제약업체 하면 복성제약이 있었고요. 2번 언급됐었습니다. 상해제약그룹, 중국생물제약, 또 의약품을 유통하는 전자상거래 구주통, 이런 업체들 알아봤었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업체가 나옵니다. 항서제약. 어디에 강점이 있다는 건 조금 전에 위암 설명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셨고요. 어떤 기업인지 사업 구조들 좀 알아보죠. 예, 항서제약은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제약회사 중 하나인데요. 이 후광통이 열렸을 때 가장 주목받은 회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 항서제약은 역사가 한 30년 정도 되고 2010년 이전까지는 계속 신약 개발 쪽에 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부터는 제네릭 약품 시장 쪽에도 진출했는데요.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그런 제너릭 쪽에 제너릭 쪽으로 먼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신약 개발로 들어간 거는 약간 좀 반대의 행보를 좀 보여준 회사입니다.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에서 항암제, 마취제, 그리고 조영제, 수액에서 약 12% 정도의 마켓쉐어로 지금 중국 내 시장에서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암제 같은 경우는 7년 연속 중국 내에서 1위의 매출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요. 항서제약에서 개발되고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형의 약품들이 국가 GMP 인증을 통과했고, 그 중에서 4개 약품은 미국 FDA 3상까지 다 승인이 나서 현재 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중국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 중에 국가 신의약 연구개발 및 산업화기 질환 정책이 있는데요. 제약회사들 중에서 이제 R&D가 가능한 큰 회사들 위주로 좀 더 원활하고 빠르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도 이번에 항서제약이 선정이 되어서 좀 더 이제 가속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제약회사를 소개할 때는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이 회사에서 나올 신약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위암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쪽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항서제약에서 이번에 중국 최초로 위암 말기 신약인 아파틴이라는 약이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 FDA에서 2차 임상 실험이 진행 중에 있고 중국에서는 이제 유통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이제 3상까지 통과가 돼야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2상까지만 통과했는데 이제 바로 이제 판매가 가능하게 이제 좀 규제를 좀 풀어준 케이스고요.
아파티니가 지금 제일 주목을 받는 이유는 중국 국내 위암 치료 분야에서 최초의 표적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암이면은 위암, 폐암이면은 폐암, 딱 어떤 특정 암에 대해서 그 이제 효과가 드는 그런 걸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까지 위암 치료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대부분이 방사선 치료였었습니다. 근데 이 아파티닙은 그 방사선 치료에 실패한 그런 환자들도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약품으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도 크지가 않고 특허약으로서 저 초반 가격도 이제 굉장히 높게 책정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서 아마 황서제약의 금년 매출의 견인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2015년 아파티니의 매출을 전체 그 필요 환자 2% 정도, 한 1만 명, 그 정도에게만 판매되어도 2억 위안 정도의 매출이 지금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시장 잠재 가치가 20억 위안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황서제약의 매출을 이끌어갈 견인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 돈으로 어느 정도 이런 항암제 수준인가요? 개발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예, 대리님, 그 아까 조금 우리 전에 돈으로 치면 한 예,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세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지금 그러면 현재 중국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약이라고 하셨잖아요, 아파티니. 이게 점유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나요? 지금 판매 자체는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생산량 자체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지금 몇 개 지금 대형 병원 위주로 해서 지금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약값 자체도 지금 이제 워낙에 비싸고 약간 그 임상같이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추첨해가지고 지금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금년 3, 4월 사이에 대량 생산을 할 것이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출은 그 대량 생산이 돼서 이제 판매가 될 때에 관한 매출액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FDA 이상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3상까지 완료가 되는 시기는 예상을 해본다면 언제쯤일까요? 보통 1상 넘어갈 때마다 대충 1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까요.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위암 표적 치료제 이 부분 앞으로의 잠재력을 좀 크게 보셨고요. 또 주로 생산하는 쪽이 그 항암제, 마취제, 조영제는 MRI나 CT 찍을 때 먹는 건데 이쪽이나 수액 그 분야가 딱 이제 좀 연상이 되시죠? 이런 분야 수술할 때 암에 걸리신 분들을 위한 약들을 개발을 합니다. 시장 1위고요. 또 R&D를 그렇게 많이 하나요? 업계 최고의 R&D 투자라고 밝힐 수 있을 만큼이요? 이제 R&D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곳들이 이제 아무래도 R&D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 대부분이 그 신약 개발보다는 이제 제너릭 약품 쪽, 이제 복제약 쪽으로 이제 많이 되기 때문에 R&D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즉 국내에서 이제 제일 높은 게 이제 녹십자 정도인데 거의 한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계속 12%에서 13% 정도를 유지했는데 이번에 한 15% 정도까지 이제 올린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거는 중국 정부에서 이제 항암제 쪽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지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 항암제나 호르몬제 등 그 R&D가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는 그 단축된 허가 과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항암제 관련해서 이제 출시할 때 허용하는 게 7에서 8개월 정도인데 지금 한 항암제 관련해서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더 줄인다라고 지금 얘기 나왔고, 약품별 허가 비중 자체도 항암제 쪽이 전체 허가 품목 중에서 약 38% 정도로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적 특혜를 좀 지원 사격 삼아서 업계에서 지금 계속 가장 높은 R&D 투자비를 쏟아붓고 있고 앞으로도 그 비중을 더 늘릴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아파티니우 포함해서 금년에만 한 4-5개 정도 신약을 더 인가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암을 치료하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진짜 중국인들이 암으로 많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중국의 암 환자가 맹렬하게 증가하고 있다. 매년 220만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보도를 한 것도 최근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항서제약 과연 어떤 기업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R&D 규모는 녹십자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사업 구조가 비슷한 기업 있을까요? 예, 사업 구조 이제 비슷한 거로 치면 이제 녹십자 셀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녹십자하고 녹십자 셀하고 이제 약간 좀 이제 다른 회사를 이제 구분하셔서 빠르게 상장되어 있고요. 녹십자 셀을 제가 생각한 이유는 지난해 이제 녹십자 셀이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분들도 이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셨는데요. 녹십자 셀의 항암제 판매량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 특히 이 회사에서 나온 면역 항암제 이민셀 MC가 이제 판매량이 이제 굉장히 급증하면서 이제 그런 계속 이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이민실 MC 같은 경우는 간암 치료제로 인가를 받고 현재 다양한 암에 대한 그 임상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민실 MC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항서제약의 항암제와는 달리 그 면역 항암제 계열입니다. 이쪽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 항서제약의 약은 표적 항암제, 그러니까 폐암이면 폐암, 위암이면 위암인데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몸 안에 면역력을 늘려서 그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약품이기 때문에 굳이 한 가지 암이 아니라 다른 암에도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서 계속 이제 임상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관련해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성장세를 좀 지켜볼 만하다고 예상돼서 녹십자셀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녹십자셀도 간암 치료제 쪽으로 지금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서제약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볼게요.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충분히 투자해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근거가 논리적으로 중국인 암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된다면 그것도 뭐 먹는 거랑 환경 오염 때문에 많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이고 또 정책적으로도 뒷받침되는 부분들 확인을 했고 투자를 해 볼 만한데 실적 추이를 좀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얼마나 주가가 올라왔는지 이런 부분들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예,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그제 좀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가 좀 매수가를 좀 선정하기가 좀 힘들었었는데요. 일단 투자 전략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 최대의 항암제 생산업체라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항암제 중에서 신약인 아파틴이 그 시장 잠재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R&D와 그리고 해외 수출을 이제 계속 시도하는 그런 모습, 이 세 가지가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되고요. 매수가는 42.8 위안, 목표가는 45.1 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39.7 위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대비 비싼 주가 수준은 아닌가요? 실적 대비해서는 약간 좀 높을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 흐름에 몸을 맡겨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소 비싸다고 해주셨으니까 많이 비싸지는 않나 보네요. 당연히 비쌀 거라 생각했는데 실적 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비싼지 안 비싼지 판단을 하려면 지금까지 실적이나 아니면 또 앞으로 실적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PER, PBR 또 일반 투자자분들 산정하기 참 어려우시거든요. 중국 기업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고요. 일단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위암 표적 치료제가 가장 기대감을 받고 있는 대목이고요. 이런 암을 방지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정부 자체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모멘텀도 받고 있는 기업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항서제약 알아봤습니다.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2128-338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카운슬러 오후 4시에 여러분의 종목 진단해 드리고요. 지금 전화 주셔서 세 분 전문가의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막 2장에서 뵙겠습니다.